다행이네요. 예, 첫 시도인데 나중에 저희가 콘서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전국 단위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죠. 여러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그래서 시작할까요? 우선 제 소개해드리면 저는 재개발 연구회의 자문위원으로 있고 그룹핀 원격 평생교육원의 대표로 있는 전영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저희가 재개발 수업을 그동안 제 재개발 연구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고요. 그때는 줌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스템 만들어서 이렇게 라이브 스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거를 제가 이제 헤럴드 쪽에 같이 진행하는데 재개발 연구회 수업은 좀 되게 깊이 있게 좀 깊이 들어가는 수업이고 헤럴드 라이브 스쿨은 좀 초보자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다른 강사님들도 초빙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좀 너무 어려운 수업을 해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쉬운 수업이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헤럴드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재개발 쪽에 일을 해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이 재개발뿐만 아니고 청약통장, 뭐 경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상호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뭐 대출까지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좀 실수를 줄이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헤럴드 쪽에 제안을 드렸고 저희 재개발 연구회 쪽에서 계속 해오던 거를 헤럴드랑 좀 더 폭을 넓혀서 일반 대중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우선은 뭐 제가 지금 강사를 맡고 있지만 점점 좋은 강사님들 많이 모실 거예요.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것들. 근데 이 컨셉은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성 있으신 분들일 거고 뭐 그냥 뭐 이적 좋아요, 이적 물건 사세요 이런 분들 말고요.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전문가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좀 현장에 있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깊이를 좀 쉽게 풀어줄 만한 분들을 모시려고 해요. 사실 좀 그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전문성이 있다는 뜻은 내용이 깊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좀 일반인 분들은 좀 쉽게 원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어떻게 하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을지. 물론 이게 재개발이나 어려운 분야가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적어도 지금 이렇게 3개월 동안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시게 된다면 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구나 정도는 짚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략적으로 저희 사이트 소개 좀 드릴게요. 저희 재개발 연구회는 재개발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수업을 해오는 조직이고요. 제가 이게 예전에 사이트 없을 때에 오프라인으로 2003년도부터 했던 수업이니까 좀 내용이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관련된 정보나 자료들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재개발 연구회에서도 라이브 스쿨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도 열애비를 받고 있고요. 여기는 좀 이렇게 뭐 깊이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입문자 분들보다는 좀 재개발에 관계되어 계신 분들, 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재개발에 좀 어느 정도 좀 인벌브가 돼 있는 분들이 좀 수업을 좀 많이 듣고 계시고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헤럴드 사이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이분들 지금 여기 입문자 코스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회원들과의 대화 여기 안에 자료실을 넣어놨거든요. 여기다 저희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회원이 아니어도 정규 과정에 결제하지 않으셔도 다운받아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회원들 미리 받아 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지금 다 들어와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라이브 스쿨 들어가시면은 사이트로 보여드릴까요? 사이트로 보여드리면 여기 라이브 스쿨 들어가시면은 지금 들어와 계신 지금 그 화면 말고 여기 라이브 스쿨 들어오시면 지금 수업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수업 들은 건 이걸 녹화해 놨다가 그대로 여기 지금 클래스에 교육 영상에 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없어 놓친 강좌는 이제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커리큘럼 보면 이렇게 쭉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 드릴 테니까 지금 재개발 연구에 했던 것들도 올려 놨으니까요.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재개발 교육 과정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를 더 넣을 거고요. 그때 되면은 다른 수업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면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 드리는 거에 마지막으로요. 그 저희가 지금은 저희 사무실 또는 뭐 제가 또 어쨌든 또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를 실시간 송출을 해서 수업을 듣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콘서트 홀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인테리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월 달 내지는 3월 달 정도쯤에 오픈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거를 이렇게 콘서트 홀 무대 위에서 찍을 거예요. 그 앞에 방청석이 또 별도 마련될 거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라이브 스쿨로 듣는 거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강사를 보고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 저희 부동산 콘서트 홀로 오셔가지고 합정동 7번 출구고요. 오시면은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앞에서 방청객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려운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쉬운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더라도 되도록이면 입문자에 맞게끔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 저희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불쑥불쑥 지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이거 너 모르는데 이거 내가 물어보기 좀 창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 이거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혹시라도 이제 영상에서 물어보기 뭐하다면 이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물어보시면 텍스트로라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재개발 투자가 부동산에서는 가장 꽃이라고 하죠.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고 생각보다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좀 전문가라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게 왜 많지가 않냐면 재개발 투자가 돈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 상당히 좀 길어요. 한 현장이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보통은 뭐 기본 한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변동이 되어서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러면 전문가분들이 다른 일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계획 때부터 입주 때까지 입주가 또 지나고 나서 이전 고시 청산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다 절차할 때 배우시게 될 건데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한 번 이렇게 몰입하기가. 참고로 저는 95년도 말,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재개발 파트를 매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계획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조합의 업무, 정비업체 업무, 관련된 또 유관 업무, 그래서 조합원들 입주시키고 저도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이전 고시 청산까지를 여러 바퀴를 겪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래도 뭐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또 투자만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투자를 잘한다는 거와 이 재개발 속성을 잘 알고 투자한다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 재개발이 그치 어떤 메커니즘을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1시간씩 3개월 동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은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차를 한번 좀 다 짚어드릴 건데요. 목차가 도대체 내가 이거 알려면 뭘 잘 알아야 돼? 그 목차가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짚어드린다는 뜻은 앞으로 수업을 할 내용들을 다 짚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용이 방대해요. 사실 오늘 내용이 제일 방대한 분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안에 하나하나를 좀 짚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할 것이다. 그거를 좀 쭉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프랜카드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뭐 어떤 데가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어떤 데가 뭐 안전 진단을 받았다. 뭐 제 딸내미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 안전 진단 경축이 이게 저게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저게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야. 했더니 안전하지 않은데 왜 경축이라고 붙어 있어?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한글로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지 않은 게 좋은 거야. 안전하지 않은데 왜 좋아? 이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전하지 않은 게 왜 좋죠? 재건축할 수 있으니까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다 보면 뭐 이게 재개발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도시개발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뉴타운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신속 통합계획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모어타운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역세권 시프트라고 역세권 사업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많다는 뜻은 그 각각의 사업별로 큰 틀은 비슷하겠지만 각각의 사업별로 뭔가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랜카드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아, 여기 현장은 어떤 사업을 하려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현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한 50개 사요. 그 다음에 프랜카드 걸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프랜카드 걸렸네? 재건축 되나 보다. 재가별 되나 보다. 그럼 나도 들어가 살까? 근데 걔 물건을 누구 거 사냐면 이 프랜카드 건 사람 거 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다 물건 팔아먹어. 그 다음에 이제 프랜카드 걸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이 지역을 추진하고 싶어서 프랜카드가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 팔이용으로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끼리는 전문 용어로 화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죠. 화가들이 들어와서 그 그림, 그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 거라고 정말 도시 계획 입안자가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붓으로 그림 그리듯이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여기가 이렇게 개발된대. 프랜카드까지 걸렸네. 구청에 서류까지 접수가 됐대. 그래? 뭔가 되려나 보다. 동의서 갖고 있대. 뭔가 되려나 보네. 그래? 그럼 나도 하나 사야겠다? 물려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화가쟁이들이 그림 그린데 말고 이 지역이 진짜 개발될 건지 말 건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단계 발전하는 거죠.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그래서 막 거기가 개발될 것처럼 해.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그 다음에 뭐 케이블 TV에 나가서 케이블 방송까지 하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와, 저기 지금 진짜 뭐 개발되나 보다. 덥석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 안에 내막을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대체 가로등비 사업이 뭐야? 뉴타운이 뭐야? 여기 지금 안양인데요. 이렇게 걸렸어요.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동의서 접수하겠대요. 뭐죠 이게? 신속 통합을 걷겠다는 거예요. 재개발 동의서를 걷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동의서를 걷겠다는 거예요. 신속 통합 계획은 참고로 신속 통합 계획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 브랜딩을 서울시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안양이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거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어.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화가들의 이적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적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게 그 얘기인가? 하여간. 그래서 프랜카드만 보고 덥석살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다 라는 거를 알자. 물론 1시간씩 매주 공부해서 3개월 동안 공부한다고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뭘 주의해야 될 정도는 알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현장 가보시면 또 이거 자양동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건데 뭐 권리사정 기준이 어때서 뭐 부장권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차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기준 날짜가 어떤 날짜가 있고 내가 사는 이 물건은 어떤 기준 날짜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분양권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3개월 만에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또 이걸 또 3개월 만에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3개월 만에 또 저는 또 이것도 쉽게 해드려야 돼.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 쉽게 해볼 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이 현장이 되는 사업장이다, 안 되는 사업장이다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려면 그 사업장이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가는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두 개 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 현장 갔더니 역세권 사업이래. 역세권 사업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뭔지.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각각의 사업의 속성, 메커니즘, 의미 맥락을 정확하게 알자,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걸 알았으면은 그 동네에 프랜카드가 걸려있다면 이건 되는 사업이구나. 이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냥 화가들이 와서 그냥 프랜카드 걸었네. 이건 진짜 이건 누군가 다 하겠네. 폭탄 돌리게 하겠네. 그럼 나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되는 사업인데? 그럼 투자해봐야겠지? 그럼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물건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 날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 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개 한 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나갈 건지를 본다면 첫 번째, 당연히 그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물론 그 지역이 개발될지 안 될지는 사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각 지자체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돼요. 하지만 그 의지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노후도냐, 호수밀도냐, 또는 그 두 가지 같이 보는 거냐. 이게 또 제가 좀 쉽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얼마큼 노후도가 됐는지, 얼마큼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큼 도로 요건이 좋은지, 이게 접도율이라고 불러요.
얼마큼 또 이게 또 피로도가 높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 보겠다는 건데 단순하게 노후도만 보는 데도 있고요. 노후도와 흡수밀도, 접도율, 또 세장형, 부정형 뭐 이래가지고 필지가 또 모양이 막 이상하게 많은지 필지가 네오바듯하면은 그냥 놔둬도 되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건이 만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검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이게 뉴타운 다르고 재정비 촉진지구 다르고 역세권 다르고 또 가로세 정비 사업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3개월 안에 다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현장은 어떤 사업장이다. 그러면 여기는 노후도가 몇 프로가 돼야지 구청이 검토를 하는구나. 그럼 그걸 뭘 봐야 되지? 네이버 지식 검색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죠. 네이버 지식 검색 답변 누가 하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 검색 그거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별점 따려고. 그런 답변 보지 마시고 법령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령. 근데 법령 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해드릴 건 뭐죠? 물론 그 법령을 정리해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에요. 하지만 법령은 제가 정리해드려요. 바뀌잖아요, 계속. 그럼 바뀐 걸 또 정리해드리면 돼요. 그럼 저거 계속 오랫동안 보셔야겠죠? 또 하나 방법 뭐가 있죠? 그 정리되는 법령을 어디 가서 봐야 될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물고기를 드리고 싶지만 저도 먹기 바빠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낚시를 잘하는 방법. 어디다가 포인트를 던지면 물고기가 잘 낚이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저는요. 그래서 법령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쉽게 또는 어렵게 공부를 저하고 해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다 개별 사업별로 다 법령 적용이 다르니까 그 법령들 여러 개를 끄집어내야겠죠. 이게 첫 단계가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가느냐?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그 지역의 법령을 봤더니 이 지역은 뭐 되는 현장이네. 그래? 그럼 내가 물건을 사야겠네. 이 지역은 되는 현장이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뭘 봐야 되느냐? 이 물건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 물건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뭘로 보느냐?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요. 지금 입문 과정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3개월 동안에 계속 익숙해지시자고요. 그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려운 용어로 권리 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권리가 내가 해당 지역에 다세대를 사요? 무허가 건물을 사요?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산 물건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는 거가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받는 거를 권리 산정이라고 불러요. 그 권리 산정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그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인정받은 물건이 뭐 내가 다세대다.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안 받으면 다세대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 못 받는 다세대를 산 거예요. 분양권이 없는 거죠. 인정받는 물건이다. 근데 그게 무허가네? 그게 국고무지네? 그러면 그 물건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따져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는 인정이 되었다면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분양 대상 규정이라고 불러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입주권, 분양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배우려고 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조합원들은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법률상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법률상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분양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인정받는 물건이 분양 대상까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을 내가 샀어요? 그럼 이제 그 전 소유자한테 내가 사야 되는 거죠. 이거 사는 거를 승계받는다고 하죠. 매매가 돼서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승계가 될 때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같이 승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가 입주권, 일반인들이 부르는 그 입주권, 물건을 가지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가 승계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따져야 돼요. 이건 살 수 있다 없다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물건이 왔지만 승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개념과 승계된다는 개념이 다른데 그 승계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계되는지 안 되는지 또 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승계를 받았어요. 승계를 받았는데 그 받은 승계 물건 가지고 내가 조합에 가서 아파트를 달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파트 주세요. 근데 조합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파트 주고 안 주고는 조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헤럴드 경제에 Q&A를 실으면서 아파트 무닥지가 되었다라고 했더니 막 댓글에는 어떤 분이 조합에 가서 물어봤어야지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합은 그 권한이 없어요. 그 잘못된 답변이에요. 내가 거기 답변 안 달았는데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는 구청장이 결정하거든요.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부동산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을 해줄 때 조합에서 아파트 달라고 신청했더니 부동산원에서 이거 아파트 분양 신청 안 돼, 아파트 못 받는 물건입니다라고 제척시킬 수 있어요. 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물건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인정 물건인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그걸 사도 되는지 내가 산 물건은 내가 남한테 팔아도 되는 물건인지 그 전 소유자한테서 나한테 올 때 잘 사도 되는 물건인지 그다음에 그 물건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주는 물건인지 안 주는 물건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네. 근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3개월 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업 다 듣고 나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난 뭘 들었지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지금 참고로 재개발 연구에서 1년 동안 수업 들으신 분들도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어렵겠지만 제가 드리는 입문자 가정의 분들한테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되도록이면 올바른 투자를 하려면 다 아셔라. 본인이 직접.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 그 내용을 캐치를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받으셔라. 그게 저겠죠. 그럼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와서 번지까지는 오픈하지 않더라도 이런 물건 사려고 봤더니 이런 좀 위험성 있는데 이거 물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사도 되나요? 나중에 분양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반인분들은 그 얘기를 해드려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입문자 코스의 목적은 적어도 일반인의 단계를 약간 넘어서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된다. 그거를 이해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라도 적어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참고로 제가 케이블 방송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물건을 브리핑하고 있어요. 케이블 방송, 노케이블 방송에서. 근데 제가 이게 물딱지야. 근데 그 전문가 또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그 물딱지라고. 그때 몰랐대 본인이. 그걸 팔고 계신 거예요 방송에서. 그런 일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딱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법적인 요건을 막 공부하고 이런 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면은 좀 조심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 다 알고 나면 정말 좋은 물건을 정말 잘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물건을 샀어.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02년도인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물건이 널려 있더라고요. 좋은 물건이. 그래서 이 물건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해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같이 직원들 하시는 말씀이 노다지라고. 그래서 제가 막 물건을 막 샀어요. 산 다음에 팔려고 했더니 이게 안 팔려요.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려요? 이게 또 좋은 물건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 근데 물론 지금은 달라요. 재개발을 자꾸 해보시니까 이제 돈 버시는 분들이 생겨나니까 이게 좋은 물건인데 그때 놓쳤네. 그래서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남들이 생각하는 이게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재개발, 재건축의 관점과 그냥 부동산을 내가 이거를 살려고 하는 일반인의 관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쁜 물건인데 재개발 물건으로 봤을 때는 좋은 물건도 있고요. 또는 반대도 있어요. 일반 물건은 되게 좋은 물건인데요. 재개발 물건을 봤을 때 되게 나쁜 물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여러 가지 사업 방식별로 이 물건이 얼마에 나한테 분담금이 주어지고 얼마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고 얼마의 추가 부담금을 덜 내고 결국은 내가 사업비를 얼마 더 내고 덜 내고를 그 해당 물건별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가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될 거예요. 앞으로 해나갈 공부들을 순서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면 끝나는 거죠. 그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주민들의 의지예요. 법률 요건 맞아요. 노후도 맞아. 구청의 의지 있어요. 개발하겠대. 근데 현장 가봤어요. 현장 가봤더니 현장 주민들이 아무도 개발하고 싶지 않아 해.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재개발 재건축은 동의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동시장에 가보시면요. 그 현장은 지금 전체 현장이 전부 다 노후화돼 있어요. 기와집도 있어요. 그런데 동의서 아무도 안 내요. 왜요? 하루하루 돈을 버시는 분들이고요. 심지어는 한 달 매출이 막 5억, 10억 있는 현장도 많아요. 그런 낡은 창고에서 돈을 한 달에 뭐 5억씩 벌고 있는 거죠, 매출이. 그런 분들은 재개발한다고 한 5년 서놔버리면 막 50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현장은 노후도가 되어도 개발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재개발 연구에서는 현장 탐방도 하고 있죠. 현장 탐방의 목적은 뭐냐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또는 법률의 요건으로 봤을 때만이 아니고 현장의 스토리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스토리를 읽고 그 주민들의 니즈를 읽었을 때 이 현장이 재개발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이번 수업에는 없고요. 입문자 과정에서는 없는데 이제 또 더 깊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법령이 지금 법령을 보는 게 아니고 법령이 변화될 거를 예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업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노후도 요건이 완화될 것 같다든가 아니면은 재개발 요건이 완화될 것 같다든가 역세권 활성화 기준이 좀 강화될 것 같다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은연중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틀리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내 집 마련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이걸 내가 진짜 업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두 개 물건만 잘 투자해서 연봉 한 5억 벌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세금 내 거 내고 불법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뭐 이게 뭐 투기냐 투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변론으로 하고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이거는 뭐 각자 도덕적인 관점을 보시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동산 잘 투자하면 돈 될 것 같은데 나 전업 투자로 가겠다. 1년에 재개발 투자 한 2개씩만 해서 돈을 이렇게 벌겠다고 나머지는 내가 개인적인 생활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법령의 변화도 읽으셔야겠죠. 그러면 노는 것 같지만 그런 것도 되게 할 일이 많아요. 법령도 다 따져봐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 전문 투자자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또 반대로 이제 점점 멀어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현행법에서는 되는데 안 되는 현상도 있고요. 현행법에서 안 되는데 되는 현상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하고 또 이제 3개월로 공부로 끝나실지 또는 제가 이제 라이브 스쿨 진행하면서 이제 콘서트를 만들면 현장도 오시겠죠. 이제 그러면 또 더 길게 인연되고 하면은 그러면 옥석을 가리는 훈련들, 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현장 좋다고 얘기해, 뭐 이러면 그거 다 그 지역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좋아서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현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좀 판단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절차를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절차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 진행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본 방침 있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받고 기본 계획 확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정비구역 지원되고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입문자 과정에서는 모르신다고 이번은 그냥 패스하세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가세요. 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이 인가 받고 사업시 인가 받고 나중에 할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받고 이주 철거 공사 개시 공사 완료, 이전고시, 해산, 청산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근데 이게 뭐지? 이거 내가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관리처분 계획 공사 개시, 공사 완료, 해산 요 중간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뭐 저거 좀 같이 공부해서 시험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제가 시험 문제를 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고시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공부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죠. 베토벤이 월강 소나타를 지었대.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 조합설 인가 다음에 사업시 인가래. 조합설 인가 다음에 사업시 인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될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다 알지만 틀어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 암기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가 어떤 멜로디로 음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이 단계를 우리는 외울 거리가 아니고 이게 어떤 멜로디로 흘러갈 거냐라는 거죠. 조합 설립인가는 뭐 음악이 흘러가는 단계에서 어떤 단계인지 인트로 단계인지 중간에 뭐 과가강 하는 단계인지 관리처분 단계는 그러면 뭐 어떤 단계인지 멜로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 맥락, 어떤 멜로디 구조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 수업의 목표고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3개월 동안 이 수업을 할 때 앞부분에 보여줬던 기본 계획은 무엇입니다. 기본 계획은 법정의 몇 점 몇 항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수업할 거냐? 갑자기 난데없이 관리처분을 들어놓고 막 공부를 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전고시를 놓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공부할 거예요. 왜냐? 이걸 알려면 흐름대로 가는 것보다 저 뒤에 거를 먼저 끄집어 와야 좀 빨리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어떤 분들은 책에다 딱 펼쳐놓고 한 개 한 개씩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공부하는 이 입시교육 거기에 익숙해지신 분들인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이거 재개발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고 어떻게 따라와 주셔야 되냐면 이 멜로디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거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해야 되겠네. 여기 단계에서 내가 뭘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외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흘러가는 멜로디의 구성을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목차를 공부할 것이냐,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물론 이거를 3개월 안에 다 못할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 또 쉽게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미션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공인중개사 대상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으셨죠. 그분들이 이제 수업 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식이 먼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마다 사업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마다 그 방식들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는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중개사 입장,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이 있는데 중개사 입장도 있고 투자자 입장도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 둘 입장이 뭐가 있든 간에 내가 물건을 잘 살려면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겠죠. 그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단소조항을 잘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단소조항을 어떻게 걸어야 될 건지 이것도 공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가보시면은 이제 단소조항을 잘 달아서 이제 계약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이 그냥 신축 물건이야. 그래서 그냥 대지집은 6평에 물건이 뭐 전용 면적 뭐 50제곱미터 뭐 이런 물건도 있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물건도 있어요. 한 사람이 요 물건 두 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한 물건을 2명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가보시면 뭐 재개발 특히 재건축은 아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개 중에 7, 8개예요. 근데 그런 물건 한 사람이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그거를 또 분할해서 팔거나 합치거나 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테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재개발 지역에 아마 재개발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개발 지역에 도로 지분을 90제곱미터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8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네. 이 사람이 10제곱미터를 사다가 붙일 수 있겠죠. 이거를 지분 합치기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도로 지분을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크죠? 그럼 이거를 쪼개서 둘로 나눠버리면 아파트 2개 받을 수 있겠죠? 꼭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지분 쪼개기라고 부르고 지분 합치기가 있을 수 있고 지분 쪼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들에 따라서 지분 합쳐진 날짜, 지분 쪼개진 날짜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도로 지분만 얘기를 했는데 신축 쪼개기도 있을 수 있고요. 신축을 지어서 쪼개는 거,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해서 쪼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쫙 공부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유형에 따라서 또 기준위를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럼 그런 쪼개기를 하는 거 이유는 뭐냐? 누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돈의 구조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쪼개기와 합치기를 하느냐?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쪼개기 합치기에 대해서 지분 날짜가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신통은 언제고 모아는 언제인지에 대한 그걸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불러요. 쪼개고 합치고 짓고 뽀개고 다가구를 분할하고 막 이러는 거. 다가구 한 채를 다가구 다세대 6채로 분할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준일들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이런 수업을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2003년도에 첫 수업 시작할 때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이 차이점을 모르신 분도 많았어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죠. 요즘 많이 알고 있죠. 거기에 전 제가 일목했다라고 봐요. 제가 유탄 신문도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온라인 강좌도 많이 열고 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차이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안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죠.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뜻은 권리와 의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죠. 모아타운도 있고 신통기획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그게 법령이 달라요. 모아타운은 어려운 거 얘기할게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이에요. 신통기획은 도시 및 중앙의 정비법이에요. 법령 적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령마다 또 다 각각의 사업들, 뭐 자유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뭐 신통, 재정비 촉진, 모아, 관리지역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전체 다를 공부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그래도 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그걸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가면 물건 산단 말이죠. 내가 사는 금액이 있고 해당 조합에서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이제 감정평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천천히 하다 보면은 감정평가랑 권리가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게 입문자 가정이니까 이제 그냥 통틀어서 그냥 감정평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거가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받을 거에 대해서 빼주는 금액이 될 건데, 감정평가 금액은 만약에 1억 나오는데 나는 그걸 5억 주고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감정평가 금액이 1억밖에 안 나오는 물건을 5억 주고 산다는 얘기는 4억을 프리미엄으로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5억 주고 산 이 물건이 감정평가가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업 시에 인가가 나면 공표가 되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100%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감정평가가 어떤 논리 구조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감정평가사 생각하는 그 논리 구조를 우리가 미리 좀 공부를 한다면, 감정평가사 공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재개발의 물건을 감정평가사가 어떤 논리로 감정평가하는지에 대한 그 논리 구조를 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 건지를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는 않겠지만, 소수점 끝자리까지 맞히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이런 것들을 또 방법을, 감정평가사가 어떤 논리 구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지는 않으실 건데 가끔 가다가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 수업을 들어요. 난 재개발 싫어. 난 어떻게 반대하면 좋겠어? 참고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재개발 투자를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반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반대할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반대하셔야겠죠. 그럼 잘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보상받고 끝나요. 아파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조합원이 되지 않고 그냥 현금 보상 받는다는 거죠. 그 보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원의 감정평가하고 또 다르거든요. 의미가 또 달라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상받는 사람 많지는 않겠죠.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보상을 잘 받을까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내 물건을 어떻게 잘 갖고 와야겠죠. 그런 구조가 또 뭐냐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지역에 물건 산다. 내가 한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물건을. 근데 갑자기 조합에서 당신은 아파트 못 받는 사람입니다. 청산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한남 3구역에 그런 물건이 거의 뭐 한 200개 가까이 나왔다 그랬죠. 물론 200개 중에서 한 150개 정도는 이미 알고 있던 물건이고, 한 4, 50개 정도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신 물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뭐로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지역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뚜껑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국공유지의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내가 몇 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내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아파트 몇 평 받지? 무허가니까 권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무허가도요, 인정되는 무허가가 있거든요. 그 인정되는 무허가,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로 나눠져요. 인정되는 무허가는 어떤 게 있고, 그런 물건을 아파트를 몇 평 받을 수 있는지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가구가 있어요. 현장 가보시면. 다가구도 한 물건을 여러 명이서 공유란 뭐냐면 이렇게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물건도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어떠한 케이스에 그런 물건도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재개발 지역에 또는 재건축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것도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옛날에 상가였어. 근데 나는 아파트보다, 나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지역에 상가를 받고 싶어. 그럼 상가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요건이나 자격이 되는지, 이것도 판단해야겠죠. 또 어떤 분들도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나 욕심이 많아. 나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고 싶어. 그게 다 받을 방법이 없을까? 가능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 또 그게 가능한지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형제가 많고 가족이 많고 식구가 많아서 한남 3구역에 나 온 가족이 다 들어가 살고 싶어. 나중에 아파트를 지으면 30평대 거기 한 2, 30억 할 것 같은데 나중에 3, 40억도 될 것 같고 50억도 될 것 같아. 거기에 내가 좀 잘 투자해서 거기에 내 거, 내 아들 거, 내 딸내미 거, 내 와이프 거, 내 와이프 나랑 같이 살면 되는구나.
그럼 다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다물권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값싼 데서 아파트 한 채 줘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다 같이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그럼 어떠한 경우에 다물권자로 분류가 돼서 아파트가 한 채로 묶이는지, 온 가족이 도대체 언제까지 아파트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많죠. 지금 입문자 과정 딱 들어오셨다가 겁먹고 이제 안 하시면 어떡하나.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재개발 연구회에서 저희 수업을 오래 들으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려요. 부동산을 공부하려고 갔더니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너무 어렵다. 나 겁먹었어. 나 안 할래. 이러면 그냥 끝인 거고요. 너무 어려워. 나 이거 한번 해봐서 돈 벌어야겠다라고 하면요. 이 시장은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재개발 시장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큰 시장이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다들 막 모르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지. 시장 파이는 큰데 아는 사람들만 쏙쏙 빼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어려운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근데 막 경기가 좋아져. 그러면 뭐 얼토당토하게 샀던 것들이 얼토당토하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번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번 게 아니죠. 그냥 얼토당토하게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버는 물건을 가지고 다음 사람이 샀어. 또 올랐네. 다음 사람이 샀어. 또 올랐네. 잘 가지고 있는데 조합에서 아파트 안 준대. 그러면 꽝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파트 못 받는 물건이 받는 사례도 있고 아파트 받는 물건이 못 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업이 되게 복잡한 듯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돈이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거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마시고 이거를 다 한번 다 해결을 한번 해보자. 내 머릿속에 담아보고야 말테야. 그러면은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난 부동산 투자할 거야.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해당 사업장의 비례율이 몇 프로 나올 것인지, 비례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계산 공식이 나왔는지를 한번 따져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장선인데요. 해당 물건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기준점이 날짜가 다 다르다고 했죠. 한남 뉴타운은 기준 날짜가 2003년이고요. 원효로 신축은 2008년이에요. 어떤 신통은 2009년이고요. 어떤 현장은 또 2023년이에요. 현장마다 다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는 신통 기획 지정되기 전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대. 그래서 그런 거 산 거죠. 알고 봤더니 그 현장은 2009년 2월 6일이 기준일이었어요. 그럼 2010년 7월 15일이 기준일이었어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다 따져보는 훈련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입문자 과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랑 좀 더 많은 연이 될 수도 있겠죠. 입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거 현장에 가서 직접 추진을 해보는 거. 그냥 어느 조합이 조합장이래. 알고 보면 다 그 동네 그냥 주민이거든요. 뭐 정비사업 오래 했던 사람이 조합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뭐 시공사에서 오래 있다가 뭐 이런 사람이 조합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막걸리 한잔 드시다가 당신 조합장 해봐. 그 조합장 할게. 아무도 모르시는 분 조합장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추구하는 바가 좀 더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조합원이 돼서 남들이 만들어주는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떡을 만들어 봅시다. 동의서도 걷어보고 집합건물 재건축도 해보고 가정비 사업도 해보고 구청에 가서 인허가 서류도 내보고 정비업체 불러다가 야 이런 일 해라고 시켜도 보고 설계업체 불러다가 야 이렇게 해줘 하기도 해보고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아니까 요거는 입문자 과정에서 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더 깊게 하시는 분들은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설계업체를 부르고 정비업체를 부르고 시공사를 부르려면 다 돈이 드는 얘기라는 말이죠.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몇 천만 원 들고 몇 억이 들잖아요. 정비업체 부르려고 또 계약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도 되는 사업장이야 아니야를 먼저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건립가구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이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성이야 없는 사업성이야 이거를 적어도 엑셀표를 딱 펼쳐놓고 요거를 계산해봐서 이거 사업성 좋네. 이 정도 사업성이면은 내가 5억 주고 사는데 추가 부담금이 없겠네. 참고로 제가 저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왕십 뉴타운 입주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저희 친구랑 같이 막 동서 걷고 했단 말이죠. 2004년 5년도에. 근데 그 동네 입주할 때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금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한 6억대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거저 입주한 거죠. 지금 한 15억, 17억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왜 가능하냐? 미리 계산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차차 공부해 나가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헤럴드는 좀 더 쉽게 가려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재개발 수업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불러서 경매, NPM 뭐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될 건데 너무 첫 시간부터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려고 제가 다 그냥 머릿속에 우겨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가 너무 크다. 근데 이것들을 한번 3개월 만에 풀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오늘은 그냥 목차 정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다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런 다짐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그냥 머릿속에 안 담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헤럴드 사이트에다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다가 질문이나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 오셔도 돼요. 거기 오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헤럴드 교육생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자료들을 저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뭐 제 자료 갖고 수업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데 물론 추천을 밝혀주시면 돼요.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 재개발 연구회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오랫동안 한 수업 내용의 자료들이 지금 이 자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요.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열정이 계신 분들은 미리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너무 시간도 없고 미리 보기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업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지금 헤럴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좀 썩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옛날 수업들을 좀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영상들도 자꾸 보시다 보면은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뭐 머릿속에 들어오시겠죠. 지금 모른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으셔라. 어느 한 분야에 내용을 잘 안다는 것은 또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또는 그 지역 그 물건을 잘 투자한다는 것은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용어들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자꾸 리와인드해서 들으셔라. 그래서 제가 녹화본을 지금 이 수업도 그렇고 녹화본을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녹화본을 자꾸 들으셔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이 재개발이 내 거가 될 거고 아마 제가 단언컨대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 회사에 사표 내고 나 이거 졸업할 거야. 1년에 뭐 2건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